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시큐리티 리서치 팀 한영석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달파 AICC를 우승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는 모듈인 아틀란티스 멀티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발표자분들과 오늘 발표의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틀란티스 멀티랭의 팀을 이끌었던 제가 아틀란티스 멀티랭의 시스템인 유니에펠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 리서치의 Security and Privacy 팀 소속 팀원분들이 유니에펠에 들어가는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김광수 님께서 입력 형태 기반의 취약점 탐지 모듈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김은수 님께서 LLM 기반 입력 형태 분석 모듈에 대해서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상훈 님께서 LLM 중심 취약점 분석 모듈 개발에 대해서 말씀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제가 유니에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크게 유니에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 및 목표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니에펠의 개요, 구조, 그리고 구현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니에펠의 성능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발표자분들께 차례를 넘기고자 합니다. 먼저 유니에펠의 등장 배경 및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에펠에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AIXCC 대회 규정 때문입니다. 규정을 살펴보면 C언어 및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에서 취약점을 자동으로 찾고 고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언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생성형 AI의 범용성 덕분입니다. 생성형 AI는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하고 프로그래밍부터 코드 분석, 문제 해결 능력까지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 프로그래밍 언어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어서 여러 언어를 동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기반으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퍼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희 전체 시스템인 아틀란티스라는 시스템에 아틀란티스 멀티랭이라는 모듈과 이 모듈의 퍼즐인 유니에펠을 개발하여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유니에펠을 개발하기 앞서 저희는 4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유니에펠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등장 배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모듈화를 통해 개발 과정을 효율화하고 확정성을 보장하여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접근 방식을 테스트하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마지막으로는 주어진 서버나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4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유니에펠을 설계했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에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일반적인 퍼즐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퍼즐들은 맨 먼저 가지고 있는 시드풀에서 입력을 하나 선택하고 그 선택된 입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입력을 생성합니다. 그 후에 생성된 입력을 실행해서 그 결과를 얻습니다. 만약에 버그를 트리거했다면 리포트를 하게 되고, 버그를 트리거하지 않았더라도 코드 커버리지가 늘어났다던가 하는 의미 있는 실행 결과를 보이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시드풀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 일련의 과정을 시간 제한에 걸릴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 흐름 속에서 퍼즐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스케줄 함수에서는 시드풀 중 다음 입력을 고를 때 코드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좋은 입력을 선택하는 커버리지 가이드 퍼징 방식이 있고, 또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코드가 있는 경우에 해당 코드를 트리거하기 위해서 퍼즐을 바이드하는 다이렉티드 퍼징 방식도 있습니다. 입력을 생성하는 인풋 제너레이터 측면에서는 컨컬러 익스큐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입력을 생성하는 하이브리드 퍼징 방식, 그리고 대상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하는 값들, 즉 딕셔너리를 기반으로 입력을 변형하는 딕셔너리 베이스드 퍼징 방식이 있습니다. 추가로 대상 프로그램의 입력 형태를 기반으로 퍼징하는 그래머 베이스드 퍼징, 대상 프로그램 맞춤으로 퍼즐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타겟 스페시픽 퍼징 방식도 있습니다.
기존 방식들이 퍼즐을 성공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러 한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소개해드린 방식들은 목표 코드, 컨컬 익스큐터, 딕셔너리, 그래머, 그리고 대상 프로그램 맞춤을 위한 정보들이 필요한데 해당 정보들을 프로그래밍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하거나 사람이 직접 정의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 분석기는 대부분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특정 컴파일러만을 지원하거나 분석 결과가 불충분해서 사람의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는 등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런 한계점들을 생성형 AI의 범용성을 활용해서 해결하였습니다. 먼저 컴컬리 익스큐터를 구현할 때 가장 큰 바틀렉인 함수를 심벌릭 모델링하는 부분을 LLM의 도움을 받아서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딕셔너리 베이스드 퍼징에서 LLM을 활용해서 함수별 딕셔너리를 생성하고 입력이 실행된 함수들만의 딕셔너리를 모아서 해당 입력을 변형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또한 LLM을 활용해서 대상 프로그램의 입력 형식을 알아낸 후 grammar based 퍼징을 하는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저희 용어로는 테스트렉 베이스드 퍼징이라고도 하는데 뒤에서 김광수, 김은수 프로님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LLM을 활용해서 취약점 후보를 탐지하고 해당 취약점 후보를 목표로 하는 퍼즐을 생성하는 모듈도 구현하였고 해당 내용은 뒤에 지상호 프로님께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LLM을 활용해서 대상 프로그램 특화 퍼즐을 빠르게 생성하는 모듈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AI의 범용성을 활용해서 기존 방식들의 단점을 보완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5개의 모듈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퍼즐들까지 해서 총 6개의 입력 생성 모듈이 UniFL상에 구현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UniFL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케줄 함수가 다음 입력을 선택하고 해당 입력을 기반으로 inputGen 함수가 새로운 입력들 또는 새로운 입력을 생성하는 스크립트를 생성하고 input 이발 함수는 이들을 실행해서 실행 결과를 얻고 마지막으로 update 함수는 실행 결과를 기반으로 CLF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inputGen 함수는 원하는 input 제너레이터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6개의 input 제너레이터 모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LLM 기반의 모듈들을 구현하다 보면 LLM에게 태스크를 요청하기 위해서 대상 프로그램의 코드를 가져오거나 현재 입력이 실행한 펑션 콜 트레이스를 얻거나 라인 커버리지를 얻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보들은 shared utils라는 모듈을 만들어서 대상 프로그램 언어와 독립적으로 설계된 API를 통해서 얻도록 하게 해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를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설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목표 중 2가지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2가지 목표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UniFL 구현 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UniFL의 여러 모듈들 중에서 익스큐터 모듈을 제외한 모든 모듈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FuzzyDB와 Corpus Manager는 대상 프로그램 언어와 무관하며 Input Generator는 생성형 AI와 Shared Utils를 이용해서 종속성을 해결하였으며 Shared Utils는 요른이나 LSP와 같은 기존의 도구를 활용하여 종속성을 해결했습니다. 이에 비해 익스큐터는 여전히 대상 프로그램의 언어에 종속되어 있었으며 주어진 입력을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프로그램의 언어와 무관하게 얻을 수 있는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input generator가 생성한 입력을 파일에 저장하고 해당 파일을 대상 프로그램에 전달하여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구현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일 시스템 부하로 인한 성능 저하가 있으며 코드 커버리지를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공유 메모리를 통한 전달 방식을 구현하였습니다. 인풋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입력을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대상 프로그램에 전달한 후 해당 입력을 실행, 최종적으로 코드 커버리지를 공유 메모리를 통해 전달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AIXCC 대회 포맷인 OSS 퍼즐 포맷의 대상 프로그램들과 100% 호환 가능하며 코드 커버리지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유 메모리 덕분에 성능 저하가 적습니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방식보다 복잡하고 OSS 퍼즐 기반이 되는 리퍼저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현과 테스팅을 통해서 해당 단점을 극복하였고 UniFL의 해당 기능을 통합하여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어진 자원, 멀티코어 서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퍼저들은 코어 개수만큼 퍼저 프로세스를 켜고 프로세스들 간의 콜퍼스, 스테이트 등 퍼저의 결과 및 상태를 싱크하는 방식으로 멀티코어 서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구현이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복되는 스테이트 정보들이 메모리에 많이 존재하여 콜퍼스 또는 다른 프로세스 내의 같은 인풋 제너레이터 간의 스테이트를 싱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인풋 제너레이터가 크래시하면 해당 코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각 모듈을 코어 개수만큼의 스레드를 갖는 프로세스로 실행하고 각 스레드를 코어마다 바인딩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모듈별 스테이트를 공유하기 쉽고 중복되는 스테이트도 없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전 방식에 비해 콜퍼스를 공유하는 부하를 줄일 수 있었으며 인풋 제너레이터 중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다른 인풋 제너레이터가 해당 코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세마포어 및 RW 락을 사용하는 등 구현이 조금 복잡하고 이들로 인한 부하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현과 테스팅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UniFL에 통합하였으며 이들로 인한 부하가 많지 않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UniFL의 4가지 목표를 UniFL을 잘 설계하고 구현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UniFL의 성능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UniFL은 AIXCC 결승에서 의도한 취약점을 다소 발견하였습니다. 대회 로고에 의하면 저희 팀이 제출한 취약점 중 70%를 UniFL에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대회 중에 의도하지 않는 제로데이 취약점들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UniFL이 대회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제 버그들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UniFL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LM을 이용해서 더 나은 인풋 제너레이터를 개발한다던가 LLM을 이용해서 인풋 제너레이터를 조율하는 등 LLM을 좀 더 활용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리눅스 커널을 지원하도록 해서 안드로이드 커널이나 커널 드라이버를 퍼징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LLM을 이용한 퍼징 할리스 생성이 있습니다. 현재 UniFL과 AICCC 대회는 퍼징 할리스가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퍼징 할리스들을 제작하는 것도 코스트가 많이 들고 대상 프로그램마다 다르기 때문에 LLM을 활용해서 작동할 수 있으면 여러 제품이나 여러 대상에 퍼징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와 통합하여 자연스럽게 새로운 코드를 테스트하고 릴리즈하는 과정을 지원하도록 구현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이고 뒷부분에서 각 모듈들에 대해서 팀원분들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리서치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 김광수입니다. 이어서 UniFL의 하위 모델 중 Grammar Based Fuzzing을 다루고 있는 테스트랭과 리버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테스트랭이 무슨 목적으로 탄생했는지에 대해 소개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랭을 설계할 때 생성형 AI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과정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리버서 개발을 담당하셨던 은수님께서 리버스가 무엇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형성님께서 간단히 퍼징의 개선 방식을 여러 가지 언급하셨죠? 그 중에서 퍼징을 잘하기 위해 저희 모듈이 채택한 방식이 바로 Grammar Based Fuzzing입니다. Grammar Based Fuzzing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대상 프로그램의 입력 형태를 기반으로 입력을 생성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 숫자들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나요? 한국 분들이라면 쉽게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아시다시피 특정 형태를 갖추고 있죠. 앞 6자리는 생년월일, 그리고 뒤 7자리는 성별과 무작위 숫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특수문자 대시가 들어있습니다.
이 형태를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입력 형태에 빗대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특정 주민등록번호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가지고 여러 변형을 가한다고 할 때 왼쪽이 맞추는데 유리할까요? 안 그러면 오른쪽이 더 유리할까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형태가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왼쪽 예시를 보시면 숫자가 아닌 다른 문자들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네요. 오른쪽의 값들처럼 Grammar Based Fuzzing은 분석 대상 프로그램이 유효하게 판단하는 값을 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입력값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서 소프트웨어에 숨겨져 있는 버그나 취약점을 탐색하기 쉽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우리 Grammar Based Fuzzing을 다루고 있는 모듈을 테스트랭과 리버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테스트랭은 여기서 입력 형태를 정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테스트랭은 분석 대상의 입력 형태를 정의하는 Domain Specific Language, DSL입니다. 테스트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깊게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래 표시되어 있는 JSON 형식의 문서가 전체 입력을 정의하고 있고 그 중에 분홍 상자로 강조된 부분은 입력의 일부분이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보시면 해당 입력 중에 type이라는 이름의 영역이 있고 정수 형식을 갖췄으며 4바이트 크기만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랭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대회이다 보니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었었는데요. 예선 때는 아래와 같이 좀 더 간결한 형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LLM에게 코드 분석을 모두 맡겨서 입력 형태를 추론하는 게 기술적으로 힘들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층적인 부분은 기존 기술을 튜닝하여 활용하고 입력값을 전달하는 중간 계층인 하네스 코드만 LLM에게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분석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전략이었는데요. LLM이 정형화된 코드만 분석하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 테스트랭도 복잡한 형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본선 때에는 이 전략이 더 이상 먹히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회 포맷이 바뀌면서 분석 대상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었고 더 이상 중간 계층 코드만 봐서는 유의미한 Grammar Based Fuzzing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행히도 예선에서 본선, 그 1년 사이에 생성형 AI의 성능이 몰라보게 발전해서 심층적인 분석을 LLM에게 맡기도록 방향을 수정해도 문제없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스트랭은 간결했던 문법 대신 좀 더 확장의 용이한 형태로 변경되었고 테스트랭을 만드는 과정에 소프트웨어 코드 대부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추후에 설명드릴 리버서가 분석 대상 코드를 활용해 테스트랭을 만들어내고 이걸 가지고 UniAFL에서 Grammar Based Fuzzing을 하는 구조가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랭과 리버서는 UniAFL의 여러 모듈들 중에 Grammar Based Fuzzing 부분에서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생성형 AI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테스트랭을 개발하면서 어떤 부분을 고려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테스트랭이 예선에서 본선으로 넘어오면서 확장의 용이한 형태로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면에는 개발자들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모듈을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구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기능 추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기능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테스트랭 문법을 변경하고 파서 구현하고 관련 모듈들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개발 과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이슨이 채택되었습니다. 테스트랭 문법 변경을 위한 첫 논의점으로는 개발 난도의 조정이 지목되긴 했지만 최종 결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요소는 생성형 AI에게 친숙한 포맷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저희의 요구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개발 과정을 돌이켜보면서 저희들은 제이슨으로의 트랜지션이 LLM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신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션을 잘할 수 있는 걸 시키기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즉, 개발자들은 개발 사이클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좋고 LLM은 잘 만들 수 있는 출력 포맷을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동적 피드백까지 용이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LLM을 최대한 활용해 보기 위해 Grammar Based Fuzzing의 어느 영역까지 적용시켜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도달한 방법은 LLM에게 퍼징의 전반적인 흐름을 맡겨보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입력 형태를 분석하고 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 프로젝트에서 발견한 문제점들과 퍼징 과정에서의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LLM이 퍼징 흐름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테스트랭의 근거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전략으로 테스트랭이 만들어지고 퍼징을 해왔는지에 대한 기록을 트래킹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처럼 퍼징 전략에 LLM이 직접 관여하는 형태를 저희끼리 LLM에게 맡긴다는 의미로 LLM Opinionate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테스트랭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테스트랭의 단짝인 리버서에 대해 은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리서치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의 김은수입니다. 다음으로 LLM 기반 프로그램 입력 형태 분석 모듈인 리버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프로그램은 특정한 형태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자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형태를 정해두고 이에 맞게 코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개발자가 PNG 이미지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개발자는 우선 PNG라는 파일이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 관련 자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후 이 형태에 맞게 파일 헤더를 처리한다거나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코드를 구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취약점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발 과정의 역으로 프로그램의 코드를 보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입력 형태를 가지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퍼징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할 때 프로그램의 입력 형태에 맞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코드를 보고 PNG 파일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면 다양한 PNG 파일을 생성하여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들은 저마다의 입력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입력을 다루는지 자세한 정보가 없다면 직접 코드를 보고 이해해야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코드는 이전의 PNG의 경우와 거의 같은 코드이지만 개발자가 임의로 수정하여 자신만의 입력 형태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세한 정보는 직접 코드를 보고 이해해서 알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입력 형태를 가지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취약점 분석을 자동화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했습니다. LLM은 많은 양의 코드를 빠르게 이해하고 분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LLM에게 제공하면 LLM이 입력 형태를 분석하여 앞서 설명드렸던 테스트랭으로 이를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메일 코드에 대해서 입력 형태를 알아낸다면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 생성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코드를 보고 입력 형태를 알아내는 모듈을 일반적인 코딩 과정과 반대의 작업을 한다고 해서 리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버서 모듈에서 LLM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버서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프리페어 프롬프트 단계에서는 LLM에 제공할 기본 프롬프트를 만듭니다. 리버서의 분석 목표와 최종 결과물인 테스트랭의 문법, 그리고 분석 대상 코드 등의 정보가 프롬프트에 사용됩니다. 이어지는 4단계들은 현재 분석 과정에 대한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반복적으로 실행됩니다. 빌드 컨텍스트 메시지 단계에서는 현재 컨텍스트의 내용을 정리하여 프롬프트로 만듭니다. 여기서 소스코드, 에러 메시지 등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보크 LLM 단계에서 준비된 프롬프트를 LLM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받습니다. LLM이 만들어낸 테스트랭을 비롯한 여러 결과물은 체크 LLM 아웃풋 단계에서 검증되고 또한 이 과정에서 LLM의 요청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컨텍스트 단계에서 LLM의 결과물과 요청 사항 등을 종합하여 컨텍스트를 수정하고 다시 빌드 컨텍스트 메시지 단계로 돌아가 반복적으로 4단계를 실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테스트된 결과를 개선해 나갑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에서 LLM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단계가 LLM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분석 방법들을 동원하여 LLM에 최대한 정제된 정보를 넣어주고 마지막 테스트랭 생성 단계에서만 활용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하지만 LLM도 계속 발전하면서 컨텍스트 사이즈가 상당히 늘어났고 리즈닝 모델이 나오는 등 모델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많은 부분은 LLM에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버스에서는 LLM이 단순히 테스트랭을 생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 과정 전체를 주도하도록 구상하였고 저희는 이를 LLM Opinionated 방식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LLM이 분석을 주도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분석을 시작할 메인 함수의 코드만 LLM에게 제공합니다. 이때 LLM이 정확한 분석을 위해 추가적인 코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들을 검색해서 컨텍스트에 저장하고 다음 분석 과정에서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LLM이 불필요한 정보도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메인 A 함수, B 함수에 대한 정보를 LLM에게 제공했는데 LLM은 메인과 A 함수의 내용은 충분히 분석이 완료되어 더 이상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상에서 해당 함수의 코드를 제거하여 필요한 코드의 내용에만 집중하여 분석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LLM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체크 LLM 아웃풋 단계에서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LLM의 성능 향상을 위해 많은 가이드라인도 정의했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LLM이 인티저 타입의 문자를 넣은 잘못된 테스트랭을 생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를 검증 과정에서 확인한 후 적절한 에러 메시지를 만듭니다. 또한 특정 부분에 대해 분석이 미흡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더 분석을 진행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에러나 경고 메시지는 해결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함께 컨텍스트에 저장됩니다. 그러면 다음번 빌드 컨텍스트 메시지 단계에서 에러 및 경고와 관련된 프롬프트가 추가되고 이러한 문제들도 LLM이 직접 보고 판단하여 수정하게 됩니다. 즉,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LLM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LLM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리버스의 원래 목적은 대상 프로그램의 입력 형태 분석 결과를 퍼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테스트링이라는 형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는 LLM이 퍼징 전략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LM에게 퍼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퍼징에서 나온 커버리지 데이터나 크래시 리포트와 같은 취약점과 직접 연관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커버리지 탐지에 집중한 테스트랭을 생성하도록 했고 더 나아가 LLM이 직접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 크래시 인풋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LLM이 퍼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앞선 테스트랭과 리버서라는 모듈을 이용해 저희는 기존의 퍼징을 LLM의 도움으로 개선할 방법을 제시했고 적절한 가이드를 통해 LLM이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퍼징 전략에도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 이어서 지상훈님께서 조금 더 LLM 중심의 시스템인 MLLA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 리서치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팀 지상우입니다. 여기 보시는 순서로 LLM 기반 취약점 탐지 모듈인 MLL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MLLA란 LLM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취약점 탐지 도구입니다. MLLA는 다음의 목표를 가집니다. 먼저 LLM의 컨텍스트 윈도우가 제한적이더라도 큰 코드 베이스를 가지는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정확할 수 있는 LLM을 활용하여 취약점을 트리거하는 정확한 입력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LLM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MLLA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취약점 탐지에 필요한 각각의 기능들이 에이전트 형식으로 동작합니다. 왼편부터 오른쪽으로 각각 프로젝트 분석, 취약점 탐색, 취약점을 트리거하는 입력값 생성 에이전트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에이전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행되는 에이전트는 CPUA입니다. 그림의 가장 왼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UA는 주어진 하네스와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하네스가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을 실행하는지, 어디서부터 취약점 탐지를 시작하면 좋을지를 판단하는 에이전트입니다. CPUA는 이때 LLM의 파라메트릭 논리지와 하네스의 소스 코드를 활용합니다. 그런데 하네스로부터 프로그램을 탐색하려면 소스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네스에서 호출하는 함수가 실제로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어떤 함수 바디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을 수행해주는 에이전트를 CGPA라고 합니다. 이렇게 CPUA와 CGPA를 이용해서 찾아진 프로그램의 분석 시작 지점부터 LLM을 활용한 정적 분석을 시작합니다. MCGA는 함수 단위의 취약점 분석을 수행합니다. 이때 취약점에 대한 설명과 예시들을 퓨샷의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요. 또한 함수가 호출하는 콜리들 역시 수집하여 콜 그래프를 만듭니다. 이 콜 그래프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분석 대상 함수를 선택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취약한 함수들을 탐색해 나갑니다. 만약 함수 단위 취약점 분석에서 취약한 함수를 찾는다면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다음 단계인 BCDA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탐색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퍼징 결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틀란티스 멀티랭에는 앞서 발표드린 퍼징이 동시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징의 결과를 활용하면 MLLA 탐색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함수 단위 분석만으로는 인다이렉트 콜의 목적지를 알기 어려운데요. 퍼징의 실제 실행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결과 더 깊고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탐지된 취약한 함수를 대상으로 경로 기반의 취약점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BCDA가 이를 담당하는 에이전트입니다. BCDA는 하네스부터 취약하다고 판단된 함수까지를 경로로 추출하여 분석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 LLM을 활용하여 경로 밖의 함수 중 분석에 필요한 함수들을 추출하고 이 함수들 역시 LLM에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기반한 취약점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취약점이라고 판단된다면 취약점을 트리거하기 위한 조건들을 추가로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if문과 스위치문의 특정 케이스처럼 취약점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낼 수 있고요. 위쪽 if문에 is admin이 true여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is admin이 true이기 위해서는 아래쪽 if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이런 복잡한 조건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진 취약점 후보와 조건들을 대상으로 MLLA는 실제 취약점을 트리거하는 입력을 생성합니다. BGA는 취약점을 트리거하는 입력 생성 에이전트인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블록젠, 제너레이터, 뮤테이터를 포함합니다. 저희는 세 종류의 입력 생성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입력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성된 입력을 실제 실행하고 그 결과를 LLM에게 피드백으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더 정확한 입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생성하고 싶다면 보통 우리는 LLM에게 그걸 생성해 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보안 문제에서는 정말 정확한 값을 생성해 내야만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A가 1000개 존재하는 문자열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의 실제 LLM은 A를 1000개보다 덜 생성하기도, 더 생성하기도 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택한 방법은 LLM에게 입력 자체를 요청하기보다는 입력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에 볼 수 있는 것처럼 1000개 길이의 문자열이 필요하다면 A 곱하기 1000을 출력하게 했고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입력값의 생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LLM이 생성한 스크립트가 단 하나의 입력만을 생성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 번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스크립트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법은 랜덤성을 통해서 하나의 스크립트가 확률적으로 여러 경로를 활용하면 어떨까 였습니다. 여기 코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작위로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래 if문처럼 일정 확률로 특정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정 함수만을 위한 입력값 생성 방법도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거쳐야 하는 함수가 복잡할 경우 그 조건을 만족하는 입력값 생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요. 하네스부터 목표까지의 경로가 긴 경우에는 전체 정보가 컨텍스트 사이즈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의 함수 트랜지션만을 목표로 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왼쪽 그림의 예시를 보자면 어떻게든 C까지 도달하는 입력을 생성해냈는데 이 입력이 2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저희는 기존의 입력값과 함수 C, 이 정보를 가지고 단 하나의 트랜지션에 집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BGA는 UniAFL과의 통신을 통해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었는데요. 생성한 입력값이 경로의 어느 부분까지 도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UniAFL의 결과를 활용했습니다. 반대로 퍼징의 이른 단계에서 BGA로부터 만들어진 입력을 사용해서 퍼징 커버리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빠른 실행을 위해서 BGA를 단독으로 활용하여 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는 함수 단위 분석, 경로 기반 분석, 특정 트랜지션만 분석하는 것으로 컨텍스트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함수 경로상의 다양성을 활용해서 복잡한 함수 속에서도 취약점을 트리거하는 입력 생성이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UniAFL의 입력값 실행, 다양한 코드 탐색 도구 활용 등을 통해서 LLM의 성능을 극대화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티스 멀티랭의 큰 흐름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취약점 탐색을 최적화하는 UniAFL, 프로그램의 입력값 구조를 활용하는 테스트랭과 리버서, LLM 중심의 취약점 탐지 도구인 MLLA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AI 기반의 취약점 자동 탐지, 보안을 한층 더 스케일업 합니다. 감사합니다.